안녕하세요. 전 50대 중반의 한 여자입니다.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힘든 시절을 보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남자 둘이 있습니다. 그 남자들이 제 인생을 살렸네요.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. 전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여자였습니다. 아마도 그때 나이가 20살 초반이었지요.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공장을 가서 박음질을 하고 미싱을 돌리던 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. 지연씨, 여기 날도 더우니까 앞에 나가서 아이스바 좀 사와줘. 여기 돈 있고 우리 직원들 거 다 사와. 라고 하는 공장 관리자님이 부탁해 전 네, 금방 갔다 올게요 하고 뛰어갔습니다. 공장에서 슈퍼가 2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막내인 전 빨리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관리자님이랑 직원들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헐레벌떡 슈퍼에 도착한 전 아이스크림을 양손에 담아 일터로 갔습니다. 그런데 눈을 뜬 저는 하얀 색깔 벽이 보이는 병원이었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하니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난 겁니다. 저는 거의 2m를 붕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.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요. 사고의 충격으로 제가 아예 정신을 잃은 거고 전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쇼크와 혼수 상태로 있었던 거죠. 관리자님은 지연아 미안하다. 너가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구나. 이를 어쩌면 좋아. 정말로 미치겠네 우리 지연이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. 병원비는 공장에서 대줘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제 몸 상태였죠. 전 거의 반년 동안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부었기 때문에 미친 듯한 고생을 했습니다. 매일 나오는 눈물에 이를 악물고 살았고 13번이 넘는 수술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. 그때 저를 지켜주고 의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 담당의 밑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던 그는 매일 저에게 와서 오늘은 어때요? 기분이? 좀 괜찮아요? 아픈 부분은 좀 나아졌나요? 요즘 많이 견디기 힘들죠? 봄에다가 벚꽃도 펴서 밖에 나가서 놀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금방 나을 거니까 걱정 마요. 그리고 힘들면 나에게 기대요. 마음껏 기대요. 그 남자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사실을 대충 안 듯 했지요.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으니까요.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도 보호자가 없어서 관리자님이 병원에 와서 사인해줬습니다. 그래서 그 의사쌤은 매일 제가 우울하지 않게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? 조금만 버티면 이제 일반식도 먹을 수 있어요. 라는 등등의 말로 저를 챙겨줬어요.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.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가 외로운 병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그 의사쌤이었어요. 의사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무언가를 챙겨주는 그날은 세상이 날아갈 듯이 다 기쁘고 또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죠. 그러한 나날들이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 그 의사쌤이 들어온 게 사실이었어요.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이제 통원 치유로 와 재활만 남았던 그때 장기 입원을 한 전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.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 번호를 줘야 하나? 의사쌤한테? 어떻게 하지? 하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고민했습니다. 퇴원 마지막 날 어김없이 의사쌤이 저를 찾아왔고 오늘 퇴원하는 날이네요.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엄청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기운을 내고 행복해진 것 같아서 제가 다 기쁩니다. 나가셔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늘 힘내세요. 라고 했어요. 전 선생님 저 번호 여기 있어요. 저 의사쌤 좋아해요.
이러면 안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.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입술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. 그 말 한마디, 한 줄을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짐을 싸서 퇴원 수속을 밟으려고 하던 그때 갑자기 그 의사쌤이 지연씨 하면서 저를 보는 겁니다. 전 네? 라고 말을 했고 그 의사쌤은 1년간 계속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지연씨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. 이대로 지연씨를 보내면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연씨한테 제 번호 드리려고 말 건 거예요. 불편하면 이 명함 그냥 버려도 되고 불편하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 한 통 해주세요. 우리 나가서 밥 같이 먹어요. 라고 하는데 너무나 놀라면서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날 좋아해서 번호를 준다는 게요. 거의 뭐 꿈속에서만 꿀 법한 그런 기적이 저에게 일어난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. 너무 놀라고 기분이 또 좋아진 전 네 하면서 미소를 짓고 집에 간 뒤 한숨 자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남겼어요.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연애 감정이 싹 트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. 전 부모님 없이 혼자서 서울의 상경에서 미싱 공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남자는 자기는 보다시피 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. 말을 하면 할수록 진짜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서로 죽이 맞는 게 절로 느껴졌어요. 저로선 굉장히 신나고 또 기분이 좋았지요. 그렇게 사귄 저희 둘은 4년간 연애를 했습니다. 무미건조한 삶의 한 줄기의 빛, 무지개 같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때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한 겁니다. 나 사실 아이가 하나 있어요. 아들이고요. 네? 그게 무슨 소리예요, 주한씨? 아이가 있다뇨? 그럼 주한씨가 유부남인데 그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절 만난 거예요? 그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? 라고 하면서 약간 화를 냈습니다. 아니, 지연씨 그게 아니라 나 미혼모예요. 그러니까 젊은 날에 결혼을 기약한 여자가 있었고 그 아이가 제 아이를 가졌거든요. 혼전 임신이니까 아이 낳고 결혼하자 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여자 아이 낳고 집을 나갔어요. 나중에 들어보니까 바람 폈다고 하더라고요. 결혼도 안 한 전 아이를 데리고 키웠는데 참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. 매일 밤 죽고 싶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면서 버텼고 이제 아이가 꽤 커요. 할머니네 집에 맡겼다가 이젠 저랑 같이 살려고요.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거예요? 나한테 먼저 말해주지. 나 서운해요. 라고 하자 그 남자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지연씨가 날 떠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매일이 무서웠어요. 난 지연씨가 너무나도 좋은데 지연씨는 나를 싫어할까봐, 나를 미워할까봐 그래서 숨기려고 했는데 나 이제 지연씨에 대한 커가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. 저요, 지연씨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기약하고 싶어요. 지연씨만 나 받아준다면, 나의 이러한 과거를 이해해준다면 우리 결혼해요. 라고 하면서 청혼을 한 겁니다. 솔직히 전 그 남자와 무척이나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죠. 조금만 내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일단 그 아이와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전 그 남자와 그 아이와 함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는 참 착하고 말도 없고 순했어요.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기고 말도 아끼는 걸 보니까 순한 아이라고 생각했지요.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그 아이랑도 친해지고 내가 이 남자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팍 하고 들었습니다. 뭔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나요, 당신이랑 결혼할래요. 나 그 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 아이에게 내 마음 줄래요.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어요. 사실상 저도 친구가 없고 그 남자도 상황이 상황인지라
이제 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와 함께 작은 언약식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.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서 전 주변에서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매일 칭찬을 들었어요.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결혼 잘했구나 싶더라고요. 아이도 저에게 어색하지만 엄마 하면서 저를 잘 따라와 줬어요. 얼마나 고마웠는지요. 그 아이에게 저도 좀 어색하지만 제 손을 건네며 엄마가 진짜 이제 너의 엄마가 되어줄 거야. 엄마는 아무리 두려워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너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. 하면서 그렇게 말을 건넨 뒤 저희는 정말로 가족이 되었습니다. 행복하고 벅차오르는 나날들을 뒤로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어요. 전문의가 되고 수련도 다 마친 남편은 로컬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있다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. 이제 나도 개원해서 좀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아. 그래야지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. 라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전 남편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가정을 잘 유지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무래도 병원 운영하면 빚도 많이 져야 하고 또 망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그냥 지금 페이닥터도 괜찮지 않아? 자기 성격상 개원하면 온갖 더러운 일들 다 봐야 하는데 나중에 상처받아서 마음 다칠까봐. 아니야, 나도 한 가정이 가정이니까 언제까지 남들 밑에서 일만 할 수는 없지. 라고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. 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개원이 진짜 하고 싶구나 라는 걸 눈치채고 알겠다고 했습니다. 한번 잘 해보라고 하면서 응원했어요.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했고 그때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고 모아둔 돈 같은 걸 싹 다 긁었어요. 그런데도 개원하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병원이 많이 생기는 추세고 또 다들 크게 인테리어도 좋게 하니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지요. 그래서 남편은 동업자 2명을 모아서 좀 크게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